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인의 사주를 세우는 방법과 또 세워진 사주 팔자 중에 본인에 해당하는 글자가 무엇이며 그 글자의 뜻을 알아보면은 본인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만세력을 검색을 하셔서 대부분 무료입니다. 무료. 그 만세력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를 하셔서 그 설치 후에 그 어플에 생년, 태어난 년, 월, 일, 시,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면은 요런 8글자가 나와요. 연, 월, 일, 시. 이렇게 밑에 두 글자씩이 있어요. 이렇게 두 글자씩이. 그래서 연이라는 밑에도 두 글자, 경자. 그래서 하나의 기둥입니다. 이거를 기둥. 연이라는 기둥, 월이라는 기둥, 일이라는 기둥, 시라는 기둥.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고 그래서 사주입니다. 사주. 그리고 한 기둥당 두 글자씩 있어요. 경자, 무자 이렇게 두 글자씩. 그래서 총 8글자가 되죠. 그래서 팔자입니다. 사주 팔자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주를 뽑는다가 아니라 사주를 기둥이니까 기둥은 세운답니다. 사주를 세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사주를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은 이 연, 월, 일, 시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천간이라고 그래요. 천간. 이게 천은 하늘이라 쓰이고요. 간은 방패간자인데 이거는 하나의 줄기, 하나의 카테고리, 범주라 쓰이죠. 범위. 그거를 10개로 나눠져 있어요.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인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위에 올 수 있는 건 천간인데요. 천간에 올 수 있는 글자는 이 10글자만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인계. 그래서 갑은 나무를 의미하죠. 커다란 소나무 같은 경우, 을은 이런 그 화초라든지 이 덩굴식물 이런 걸 의미한다. 칡넝쿨, 병은 태양을 의미하고요. 정은 촛불, 장작불, 뭐 하늘에서는 별 이런 걸 의미하고요. 무는 이게 무성할 무자인데 여기서는 천간무라고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다란 산을 의미하고요. 기는 논이나 밭, 이런 평평한 땅을 의미해요. 경금은 이게 커다란 쇠붙이, 내지는 철광석, 재련되지 않은 원석을 의미하죠. 큰 쇠붙이나 기계나, 신은, 쇠가, 재련이 된 거. 그래서, 뭐, 보석이라든지, 목걸이, 반지, 이런 걸 의미하죠. 임은 커다란 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강이나 호수에, 바다에 있는 물을 의미하고요. 이 개수는 옹달샘이나 이슬, 안개, 이런 걸 의미해요. 이 천간에 올 수 있는 거는, 하늘에 올 수 있는 것은 이 10글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글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갑을을 목이라고 그래요. 갑을을 목. 갑은 목 중에서 양 중에 양, 플러스를 의미하죠. 을은 목 중에서 마이너스 목이에요. 음목이에요. 병화는 화 중에서 플러스 양화예요. 양화. 정화는 음화고요. 토도 무토는 양토고요. 기토는 음토고. 이렇게 경금은 양금이고 신금은 음금이고 임수는 양수고 개수는 음에서예요. 이렇게 글자마다 음양이 다 있습니다. 음양, 목화, 도, 금, 수 이게 오행이죠. 오행. 음양 오행입니다. 이 밑에 있는 글자는 지지라고 그러죠. 땅의 가지. 이게 또 가지라는 소리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카테고리, 범주라는 의미가 조금 있고요. 또 이 지자가 천간을 떠받치고 있다, 지탱해준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지자가 떠받친다, 지탱한다.
그러나 천간, 이렇게 해서 간지, 그러죠. 간은 10개가 있다고 그래서 십간, 지지는 자축이며 진사하며 신유수를 해, 띠가 12개예요. 그래서 12지지라고 그래요. 12지지. 그래서 자는, 에, 여기서 쥐죠. 축은 소고요. 이는 호랑이고요. 묘는 토끼고, 지는 용이고, 사는 뱀이고요. 오는 말이고, 미는 양이고, 신은 원숭이고요. 유는 닭이고, 술은 개고, 해는 돼지입니다. 이 지지로 올 수 있는 글자는 이 12글자 중에 하나씩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다른 글자, 이 천간에 있는 글자는 우에서만 올 수 있고요. 우에서 올 수 있는 글자는 가불병정 무기 경신인 개 해서 10글자 중에 하나씩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밑에 지지로 오는 글자는 12개 중에서 하나씩 올 수가 있어요. 하나씩. 이 밑에 여기 갑이 온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지에 있는 12글자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천간으로. 반드시 12글자는 이 지지에만 있어야 돼요. 이 위에 있는 것을 천간이라고 그러고, 천간은 10개가 있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은 지지라고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간 12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10간 12지지 총 22자예요. 22자를 공부하기 귀찮아서 명리를 모르는 겁니다. 사주를 모르는 거예요. 이 22자를 알고 22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공부하는 것이 사주 명리학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천간으로 올 수 있는 것은 10글자, 식간이고요. 이 지지로 올 수 있는 것은 12글자예요. 12지지죠. 12지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가 만나는 이렇게 경자, 이렇게 보면요. 여기 경을 보면은 경금인데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 자수도 여기 보면 밑에 보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만나야 됩니다. 이 식간 중에서 양간이라고 그래요. 음양으로 따지면. 이게 5개가 있어요. 식간 중에서 5개는 양이고 5개는 음입니다. 그래서 5개가 갑, 병, 무, 경, 임. 여기 플러스죠. 양이죠. 병도 플러스죠. 무도 플러스죠. 경도 플러스죠. 임도 플러스예요. 5개. 갑병, 무, 경, 임. 이걸 플러스 간, 양간이라고 그래요. 양으로 할 때. 예, 양간이라고 그러고요. 을정, 기, 신, 개. 이 5개는 다 마이너스예요. 을도 마이너스고, 정도 마이너스고, 기도 마이너스고, 신도 마이너스고, 개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식간을 양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을정, 기신계, 갑병, 무, 경임 이런 건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계속 저와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자동적으로 외워질 겁니다. 또 지지도 음양이 있어요. 지지, 자, 인, 진, 오, 신, 술 다 플러스거든요. 예. 또 이렇게 충, 묘, 사, 미, 유, 해 이게 다 마이너스예요. 예, 예. 그래서 경자 이렇게 보면은 천간이 양이면은 지지도 양으로 만나야 됩니다. 천간이 양인데 지지는 음으로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또 천간이 음인데 지지는 양으로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식간 12지, 12지지잖아요. 그러면 10 곱하기 12, 그러면 120인데, 우리가 60갑자라고 그래요. 한 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양간은 양치지와 만나고, 간은 음지지에 만나기 때문에 120개 중에서 60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은 있어도요. 갑축은 없어요. 갑묘도 없고요. 갑사도 없어요. 갑미도 없어요. 또 갑유도 없고요. 갑해도 없어요. 예, 또 동일하게
개축,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음간이 양의 지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자는 없어요. 개인도 없어요. 개진도 없어요. 개오도 없어요. 개신도 없어요. 개술도 없습니다. 무도 마찬가지예요. 무자,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은 있어요. 그런데 무축 이런 건 없어요. 무묘 없어요. 무사 없어요. 이처럼 이렇게 한 기둥 내에서 천간과 지지가 만날 때는 천간이 양이면은 지지도 양으로 만나요. 어, 이 천간이 이렇게 음이면은 여기 개수 음이죠. 여기 음이면은 이렇게 미토, 음토를 만나요. 미가 여기 음이죠. 마이너스로 돼 있죠. 예, 사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에 있는 간이라고 그래서 천간이라고 그래서 연간. 여기는 월에 있으니까 월간. 여기는 일에 있으니까 일간이에요. 여기는 시에 있으니까 시간. 여기는 지지니까 시에 있다고 그래서 시지예요. 여기는 일지고요. 월지고요. 연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의 경자라는 기둥에는 연간, 연지, 월주라는 월이라는 기둥에는 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전체 천간과 지지를 모두 의미할 때 요런 거는 요렇게처럼 하나의 시라는 기둥이다. 그래서 시주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일이라는 기둥이다. 그래서 일주라고 불려요. 여기는 월이라는 기둥이다. 그래서 월주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연이라는 기둥이기 때문에 연주라고 해요. 연주는 연간과 연지, 월주는 월간과 월지, 일주는 일간과 일지예요. 시주는 시간과 시지예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요거를 잊지 말고 계속 염두에 두고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사주팔자의 전부 다입니다. 사주팔자에. 나머지는 이 글자와 글자들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천학관에 가지 않고 내 성격 알려면요. 8글자 중에 나에 해당하는 글자가 이 경금이에요. 일간이에요. 이거는 북박이에요. 바뀌지가 않아요. 내 천은 이런 데 있을 수가 있어요. 월간에 있을 수도 있고, 월지에 있을 수도 있고, 연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연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부모님도 다른 글자가 내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사주에서 언제나 북박이에요. 이 일간이 언제나 나예요. 예. 또, 내 자식도 다른 글자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7글자가 되겠죠. 7글자 중에 어떤 한 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부모도 여기 일간 제외해놓고 나머지 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나 나이기 때문에 일간이 언제나 본인이기 때문에 이게 경금이다. 그럼 여기 경금이죠. 경금.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 이게 일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금, 여기 경금 일간의 성격 이렇게 치고 검색을 하시면 수많은 블로거들이 나와요. 그 중에 5개만 읽어보시면 5개 중에 만약에 경금이면 의리 있고 소신 있어요. 아주 아부 아청 같은 걸 못해요. 또 병화가 일관이다. 그러면 사람이 이상적이고 명랑하고 뒤끝이 없어요. 한번 화날 때 화 내더라도 뒤끝이 제로입니다. 일간에 을목이 왔다. 그러면은 아주 환경적인 적응력이 좋아요. 유연하고요. 또 순발력이 있어요. 이렇게 일간에 해당하는 글자를 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을목이면 뭐죠? 을목일간이 되는 거예요. 병화는 병화의 성격, 그냥 병화일간의 성격 해도 되고요. 병화의 성격, 정화의 성격, 무토의 성격, 기토의 성격, 경금의 성격, 신금의 성격, 임수의 성격,
개수의 성격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수많은 블로그 중에 5개만 읽어보세요. 5개. 그러면은 그 중에 5개 중에 5개에서 각각 써 있는 내용이 90% 이상이 다 동일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격이에요. 또 그 글자마다 그렇게 검색을 해서 하면은 만약에 경금이라는 글자가 난데 이제 이게 남자 사주라면은 이제 병화 같은 게 병화나 정화가 그 자식이거든요. 그러면 병화의 성격, 정화의 성격을 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남자 사주의 자식은 병화나 정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자식의 성격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남자 사주의 병화나 정화는 이것이 나의 직장일 수가 있어요. 나의 직장의 성격은 어떤지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 식간, 시비, 지지 모두에 대해서 설명을 차곡차곡 차례대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주리 TV를 시청하신다면 본인의 사주는 철학관에 가지 않고도 본인의 사주를 알 수 있을 때 정도로 어,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이 사주 명리학의 공부는 식간 십이지 이게 답니다. 이 각 글자의 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글자와 다른 글자들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사주 명리학 공부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에요. 예, 역사 공부의 시작은 시대 구분에서 시작하고 마지막도 시대 구분에서 끝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사주 명리학 공부의 시작은 식간 12지 22글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관계를 공부하는 거고요. 그것이 사주 명리학 공부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식간 12지지, 이 글자들, 22글자의 양, 오행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